5년 전 불 지른 거 너잖아. 내가 문 잡고 있었잖아. 내 엄마가 문 두드리면서 울었잖아. 체육관에 울려 퍼진 비명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팔씨름 대결 도중 팔이 꺾여 내려가던 소녀가 터뜨린 절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혜린 미쳤네. 지니까 헛소리야? 엄마 잃은 애한테 저런 말을 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소녀는 미친 가해자가 되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소녀는 불쌍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비명을 지른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가녀린 손목에서 뿜어져 나온 그 믿을 수 없는 힘이 5년 전에도 누군가를 집어삼켰던 거라면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벚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한 소녀가 학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키 155cm, 마른 어깨, 유난히 긴 소매가 손등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17살, 전학 첫날이었습니다. 유나는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게시판, 페인트가 벗겨진 창틀,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급식 냄새.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절차 안내문, 신고 방법, 처리 기간, 징계 수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첫 면담.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많으면 무서워요. 예전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담임은 안쓰러운 눈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랬구나. 힘들면 언제든 상담실 와. 선생님이 도와줄게. 상담 기록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기록. 유나는 속으로 체크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유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에 첫 단추를 끼운 것처럼. 2층 복도. 유나가 새 반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강혜린. 학교의 포식자라 불리는 일진의 리더. 혜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아니 거의 군림하듯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린의 시선이 유나와 마주치는 순간 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발이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분명 여긴 학교 복도인데 혜린의 뇌리에 연기 냄새가 스쳤습니다. 5년 전 불길, 비명,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 그리고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던 작은 소녀. 혜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혜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와? 주변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린이 전학생을 보자마자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혜린아, 왜 그래? 쟤 누군데?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나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혜린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스치는 순간 유나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야, 혜린아. 혜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전 그 악몽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혜린이 교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담임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서윤아 그애요. 조사해보세요. 5년 전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애가. 담임이 한숨을 쉬며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아, 또 너야? 전학 첫날부터 시비 걸면 어떡해. 저번에도 그랬잖아. 아니에요, 진짜로. 그 애는요. 됐어. 너 때문에 전학생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가서 사과해. 혜린의 말은 시작도 전에 묻혔습니다. 신뢰도 바닥. 전과 기록. 거짓말쟁이. 혜린에게 붙은 꼬리표들이 진실을 가로막았습니다. 교무실을 나서는 혜린의 등 뒤로 담임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 또 저러네. 저 애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한편 새 반에 들어선 유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시선, 완벽한 소심한 전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유나의 옆자리,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늘 움츠린 어깨, 눈가에 어제 울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 박소영이었습니다. 유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혜린에게 매일 괴롭힘 당하는 소녀, 상담교사와 친분이 있는 소녀, 반 분위기를 좌우하는 불쌍함의 아이콘, 완벽한 증언자. 유나가 소영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 유나야. 옆자리네. 잘 부탁해. 소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는 소영이야.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체스판 위에 말들이 하나씩 놓이듯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유나는 기숙사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 전체를 뒤덮은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아문 살점, 당겨진 피부. 그녀는 천천히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불길, 연기,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목소리. 유나야, 문 열어. 유나야. 어머니의 손이 유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염 속에서 마지막 저항. 하지만 유나는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기억 속에서 그날은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려 했어. 시설에 보내려 했어. 난 그냥 막은 것뿐이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의 눈동자에 차가운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다시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혜린아. 이번엔 확실히 끝내줄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완벽하게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고 쉬는 시간에는 책만 읽고 누가 말을 걸면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유나를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기억했고 학생들은 유나를 별 존재감 없는 전학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혜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영을 괴롭히는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 앞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식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혜린의 무리가 소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손에 들려있던 급식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쩌렁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야, 박소영. 밥 먹을 자격이 있어? 네가? 혜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전학 온 이후로 혜린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5년 전의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불길, 연기, 문 너머의 비명,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서 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학교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아 있습니다. 혜리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 쳐다봐. 쳐다보라고. 혜린이 소영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혜린에게 찍히면 끝이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손에 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너. 혜린이 유나를 노려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그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 냄새. 유나는 혜린을 피해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빵을 내밀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거라도 같이 먹자. 급식실 앞. 학생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유나는 그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소영이 멍하니 유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선생님도. 그런데 이 전학생이 혜린 앞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라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서윤아. 너 뭐 하는 거야? 끼어들지 마. 유나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친구가 힘들어 보여서요. 친구. 그 한마디에 소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 너무한 거 아냐? 전학생 불쌍해. 무섭겠다. 혜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혜린은 생각했습니다. 전현이 뭘 노리는 거지? 왜 하필 소영이지? 점심시간이 끝나고 유나와 소영은 함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근데 혜린 언니한테 찍히면 힘들어. 너까지 괴롭힘 당할 수 있어. 유나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친구잖아. 그 말에 소영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가. 소영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유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5년 전 불타는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이라는 것을, 그 손이 지금 자신을 장기말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방과 후 유나가 교무실에 들렀습니다. 상담교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상담교사가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내가 잘한 거야. 친구를 도운 건 용기 있는 행동이야. 2번째 기록이 남았습니다. 혜린 무리에게 위협을 느낌. 유나는 속으로 체크했습니다. 같은 시각
혜리는 소영을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무리가 문 앞을 막았습니다. 혜린이 소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박소영. 서윤아, 그년한테서 떨어져. 소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유나가 뭘 잘못했는데요? 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5년 전 일을? 그 애가 자기 엄마를 불 속에 밀어넣는 걸 봤다고? 누가 믿겠어? 그냥, 그녀는 위험해. 알겠어? 소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혜린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더 무서워요. 혜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건 혜린 자신이었습니다. 혜린은 소영을 놓아주며 경고했습니다. 두고 봐. 후회할 거야. 화장실을 나서는 혜린의 등 뒤로 소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5년 전처럼 그때도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문을 잡고 있었다고. 유나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고. 하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애가 무슨 헛소리야. 트라우마 때문에 헷갈리는 거겠지. 불쌍하게 저 집 딸은 엄마 잃고 고아가 됐는데 그때부터 혜린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 그 속에서 혜린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싸우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버리자. 그것이 혜린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유나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소영 마이너스 상담교사와 친분 있음. 반 분위기 좌우. 증언 능력 있음.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영이 내가 핵심이야. 내가 내 편에 서면 아무도 혜린 말을 안 믿어. 유나의 눈동자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매를 걷어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손이 남긴 자국. 마지막 저항의 흔적.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소매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체스판 위의 말들이 하나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와 소영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집에 갔습니다. 소영에게 유나는 처음 생긴 진짜 친구였습니다. 혜린의 괴롭힘 속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소영은 몰랐습니다. 유나가 매일 밤 수첩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소영의 신뢰 확보 중 예상보다 빠름. 유나에게 소영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혜린이 소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리 전체가 함께였습니다. 야, 박소영. 혜린의 목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자. 소영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혜린이 소영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팔씨름. 나한테 이기면 앞으로 안 건드려. 근데 지면? 혜린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가방 들어. 내 거랑 걔네들 거 전부.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팔씨름이라니. 혜린은 체육부 에이스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큰 보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소영이 떨리는 손을 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할게요. 급식실이 술렁였습니다. 저 마른 전학생이 체육부 에이스한테? 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왜일까? 유나만 보면 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너 뭔데 끼어들어? 유나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냥 소영이가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대신 지면 제가 가방 들면 되잖아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가. 주변 학생들이 감동한 눈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를 위해 나서다니. 저렇게 마른 애가. 하지만 유나의 눈 속 깊은 곳에서 다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혜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뭔가 이상합니다. 유나가 너무 쉽게 나섰습니다. 덕 같았습니다. 싫어. 난 박소영이랑 할 거야. 유나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혜린 선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에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 그렇게 무서워요? 저랑 손잡는 거? 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서워? 내가 5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불길, 연기, 문을 두드리는 손,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웃던 유나.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댔습니다. 혜린 왜 저래? 얼굴이 하얘졌어. 전학생한테 쫄았나? 그 말이 혜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쫄았다고? 내가? 혜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너랑 하지. 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혜린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이 손, 이 악력. 5년 전 문고리를 잡고 버티던 그 손.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뼈와 힘줄이 느껴졌습니다. 가녀린 손목과 어울리지 않는 악력이었습니다. 혜린의 머릿속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연기, 열기, 비명, 문을 두드리는 손바닥 소리. 유나야, 문 열어. 유나야. 5년 전 유나의 어머니가 문 너머에서 울부짖던 소리가 혜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린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옆집 아이였으니까요. 불이 나서 달려갔을 때 유나가 문고리를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왜 안 열어? 하지만 유나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쉿. 그 미소가 5년 동안 혜린을 괴롭혔습니다. 악몽으로, 공황으로, 트라우마로. 지금 그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혜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유나가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혜린만 알아볼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5년 전 불타는 문 앞에서 봤던 그 미소. 시작하죠? 유나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팔씨름이 시작됐습니다. 혜린이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씩 혜린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혜린은 체육부 에이스입니다.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전학생의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혜린이 더 힘을 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맥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팔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혜린 쪽으로. 유나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혜린 이기겠다. 당연하지.
체육부잖아. 하지만 해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이상합니다. 유나가 힘을 빼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고 있습니다. 왜? 뭘 노리는 거지? 유나의 팔이 거의 바닥에 닿을 무렵이었습니다. 유나가 혜린의 귀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거리에서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불냄새 나지, 혜린아? 혜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때처럼 비명 질러봐.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혜린의 머릿속에서 5년 전의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불길, 연기, 문을 두드리는 손, 터져나오는 비명, 그리고 문고리를 잡은 채 웃던 소녀. 혜린은 통제를 잃었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너 인연이. 혜린이 손을 놓고 유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나가 뺨을 감싸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 떨리는 어깨,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때려요? 그 목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혜린에게 향했습니다. 야, 미쳤어? 팔씨름하다 갑자기 때려? 완전 또라이잖아.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제가 먼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혜린이 먼저 때렸습니다. 모두가 봤습니다. 소영이 유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유나가 소영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멸, 분노, 혐오. 혜린은 몸을 떨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먼저.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혜린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 5년 전처럼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혜린이 전학생 때렸어요. 팔씨름하다 갑자기요. 혜린의 변명은 묻혔습니다.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뒤에서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혜린 진짜 미쳤네. 전학생 불쌍해. 그냥 친구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저래서 일진이지. 그날 오후 유나는 보건실에 있었습니다. 뺨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유나야, 많이 아팠지? 선생님한테 다 말해도 돼.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기록이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소영은 교무실 앞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혜린 언니가 먼저 때렸어요. 유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저 대신 나선 것뿐이에요. 네 번째 기록이 남았습니다. 혜린은 교무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담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린아, 이번엔 정말 선 넘었어. 학폭이 열릴 수도 있어. 선생님, 아니에요. 서윤아가 먼저. 뭘 먼저 했는데? 수십 명이 봤어. 내가 먼저 때렸잖아. 혜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불냄새 난다고 했어요? 그때처럼 비명 지르라고 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기숙사 방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혜린 마이너스 낙인 완료.
공식 가해자로 기록됨. 체크 표시.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성공이야.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유나의 손이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저항이 남긴 자국. 엄마, 보고 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미소만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혜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는 경멸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학생들이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듯 피했습니다. 전현 진짜 쓰레기네. 전학생 불쌍해. 친구 지키려다 뺨 맞았대. 일진 새끼. 약한 애한테만 센 척해. 수군거림이 혜린의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은 혜린의 무리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언니, 나 좀 빠질게. 요즘 집에서 뭐라 해서. 미안, 혜린아. 나도 선생님한테 찍혀서.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였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같이 엮일까봐 쥐새끼처럼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혜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혜린에 대한 학폭위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넘쳤습니다. 목격자 수십 명, 상담 기록, 보건실 기록, 피해자 진술. 혜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불길, 연기, 문을 두드리는 손,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웃던 유나.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혜린은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혜린의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왜 왔어?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영을 겁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언니,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요? 왜 유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영, 유나가 꼭 붙잡고 다니는 아이. 유나의 장기말. 야, 박소영. 혜린이 소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영이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서유나, 그년. 내가 생각하는 애가 아니야.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나는 착해요. 저 지켜주려고 언니한테 맞았잖아요. 혜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봐, 5년 전에. 혜린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소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유나는요, 제가 아는 한 가장 착한 애예요. 언니가 뭐라 해도 전 유나 편이에요. 소영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아, 야, 소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누가 좀 믿어줘. 빈 교실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교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5년 전 불길에 물들었던 하늘처럼. 같은 시각, 복도 끝에서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혜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옆에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혜린 언니 만나고 왔어. 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했어.
유나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소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유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며칠 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체력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자, 오늘은 팔 근력 측정이다. 2명씩 짝지어서 팔씨름으로 테스트할 거야.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팔씨름. 저번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선생님이 명단을 읽었습니다. 한 쌍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아, 강혜린.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필 이 둘이? 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혜린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학생 100명이 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맞잡으라고 했습니다. 혜린은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손을 잡으면 또 그 기억이 밀려올 것입니다. 강혜린, 왜 그래? 빨리 안 해? 선생님의 재촉에 혜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습니다. 5년 전 문고리를 잡고 있던 그 손. 혜린의 머릿속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제발. 문 열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혜린은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혜린이 힘을 줬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혜린은 운동선수입니다. 오래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학생의 팔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혜린이 밀리는 거 아니야? 아니, 전학생이 버티고 있어. 혜린은 더 힘을 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산책하듯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혜린은 느꼈습니다. 유나가 힘을 빼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버티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뭘 기다리는 거지? 유나가 혜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혜린은 5년 전의 악몽을 봤습니다. 불길 앞에서 웃던 그 눈. 혜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 혜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희들 들어봐.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린이 유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외쳤습니다. 서윤아, 제가 진짜 어떤 앤지 알아? 선생님이 제지했습니다. 강혜린,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혜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 전 화재 사건. 쟤네 엄마가 불에 타 죽었어. 근데 그거 아냐? 제가. 혜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유나가 혜린의 손을 더 세게 쥐었기 때문입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악력이었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손에서 전해지는 힘이 혜린의 말을 막았습니다. 학생들이 비웃었습니다. 혜린 또 헛소리야? 지니까 변명하네. 엄마 잃은 애한테 무슨 짓이야. 선생님이 혜린을 끌어냈습니다. 강혜린, 당장 교무실로 가. 혜린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제가 문 잡고 있었어. 제 엄마가 문 두드렸다고. 제발 믿어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비명은 운동장에 흩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비웃음 속에 묻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이 달려왔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유나가 소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소영이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저 언니 미친 거야. 신경 쓰지 마. 유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어깨에 묻힌 유나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리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믿어줘? 왜? 혜린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문을 잡고 있었다고. 유나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고. 하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이었습니다. 애가 무슨 헛소리야. 트라우마 때문에 헷갈리는 거겠지. 그때부터 혜리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 그 세상에서 혜리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싸우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어차피 아무도 안 믿으니까. 어차피 나쁜 년 취급받으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혜린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어떡해. 혜린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린은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도 혜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집 불쌍한 아이 괴롭히지 마. 엄마 잃은 앤데. 세상은 유나 편이었습니다. 불쌍한 고아. 엄마를 잃은 아이. 그 프레임 앞에서 혜린의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말할 거야.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모두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에서 달이 떠올랐습니다. 혜린의 눈에 결의가 어렸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날이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강혜린에 대한 심의. 모두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학 혹은 그 이상.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혜린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무리였던 아이들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와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웃음, 저 행복, 전부 거짓입니다. 혜린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혜린과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지만 혜린은 봤습니다. 유나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서윤아.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린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내일 학폭이잖아. 그 전에 다 같이 보는 앞에서 말할 거야.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혜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체육관으로 와. 모두 다 와. 내가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진실? 또 헛소리 하려고?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체육관으로 몰려갔습니다. 선생님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체육관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모였습니다. 중앙에 혜린과 유나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혜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들어봐, 다들. 혜린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서윤아, 전현 5년 전에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유나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쟤네 엄마 화재로 죽었다고 알지? 근데 그거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선생님이 제지하려 했지만 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봤어. 옆집에 살았으니까. 불이 났을 때 달려갔어. 근데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잡고 있었어. 안에서 제 엄마가 문 두드리면서 울고 있었는데 유나는 문을 안 열었어.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유나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난 똑똑히 봤어. 내가 문고리 잡고 버티고 있었잖아. 내 엄마가 비명 지르고 있었잖아. 정적?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혜린 진짜 미쳤다. 엄마 잃은 애한테 저런 소리를. 지가 맞을 짓 해놓고 변명하네.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니야, 진짜라고. 제발 믿어줘. 혜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됐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조용했지만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언니가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유나가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타이밍을 재서 소매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왼팔 전체를 뒤덮은 화상 흉터였습니다. 체육관에 탄성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아문 살점, 당겨진 피부, 검붉게 변색된 자국, 맙소사. 저게 뭐야? 전학생이 저런 상처를 숨기고 있었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그날 생긴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엄마가, 유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해석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켜주려다 생긴 상처구나. 불 속에서 딸을 보호하려다 생긴 흉터구나. 동정이 쏟아졌습니다. 여학생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혜린에게 향했습니다. 야, 강혜린. 한 학생이 혜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런 애한테 뭔 짓이야? 엄마 잃고 저런 상처까지 있는 애한테? 인간이 아니다, 진짜. 쓰레기. 혜린은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이 혜린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경멸, 분노, 혐오.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 흉터는, 그게 바로 증거야. 제 엄마가 마지막에 붙잡은 자국이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말은 미친 가해자의 헛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혜린을 끌어냈습니다. 강혜린, 그만해.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혜린이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제발, 저 흉터 검사해봐요. 화상 흉터가 아니라 손으로 잡힌 자국이에요.
제 엄마가 마지막에 붙잡고 늘어진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체육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달려와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유나가 소영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 소영이 유나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저 언니가 미친 거야. 아무도 저 말 안 믿어. 학생들이 유나를 위로했습니다. 힘내, 괜찮아. 우리가 있어.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눈 속에 스친 차가운 빛을. 그날 밤 유나는 기숙사 방에서 흉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팔 전체를 뒤덮은 자국. 화상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불길이 번지는 방. 유나는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유나야, 문 열어. 유나야. 어머니의 손이 문틈 사이로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타는 듯한 열기. 어머니의 손이 유나의 살점에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려 했어. 시설에 보내려 했어. 난 그냥 막은 것뿐이야. 유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창밖에서 달이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흉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봤지? 아무도 진실 몰라. 혜린이만 알아. 근데 이제 혜린이 말도 아무도 안 믿어. 유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학폭이. 내일이면 혜린은 공식적인 가해자가 됩니다. 유나는 영원한 피해자로 남습니다. 진실은 묻힙니다. 유나가 소매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체스판 위에 마지막 수가 남았습니다. 체크메이트가 코앞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혜리는 기숙사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붙잡고 있던 진실이 오늘도 묻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린이 더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눈에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혜린은 결심했습니다. 학폭위에서 모두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것입니다. 이번엔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5년 전 화재 기사, 당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혜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5년 동안 모아온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보여줘도 믿어줄까? 또 헛소리로 치부되면? 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관없어. 이번엔 끝까지 말할 거야. 아무도 안 믿어도 포기 안 해. 혜린의 눈에 결의가 어렸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싸움이 혜린의 완전한 패배로 끝나게 될 것을. 학폭이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학교를 덮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 이번엔 반드시. 혜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학폭위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장,
담임, 상담교사, 학부모 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혜린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린에게 쏠렸습니다. 차가운 눈빛들이었습니다. 앉아라. 교장이 말했습니다. 혜린이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 자, 시작하지. 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혜린 학생, 전학생 서유나 학생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인정합니까?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담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린아, 목격자가 수십 명이야. 내가 먼저 때린 거 다 봤어. 혜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생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서윤아가 먼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상담교사가 끊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다 기록에 남아 있어. 5년 전 화재 사건? 문을 잡고 있었다? 혜린아, 트라우마가 심한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야. 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트라우마?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혜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년 전 화재 기사예요. 현장 사진도 있어요. 당시 제가 쓴 진술서도 있고요. 제발 봐주세요. 혜린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린아, 이건 그냥 오래된 기사야. 화재 사고였다고 나와 있잖아. 어디에도 내가 말한 내용은 없어. 그건 아무도 안 믿어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혜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 불쌍하네. 정신이 이상한 거야. 그때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혜린 언니가 왜 저한테 이러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제 생각해 봤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전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언니가 옆집에 살았대요. 아마 그때 너무 무서웠던 거 아닐까요?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봤으니까. 유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때의 트라우마가 저를 보면 떠오르는 거 아닐까요?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불쌍하게 둘 다 피해자인 거야. 혜린이는 치료가 필요해 보여.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제 팔에 흉터? 그거 화상 자국이 아니에요. 제 엄마가 마지막에 붙잡고 늘어진 자국이에요. 검사해보면 알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검사해도 돼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줄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절 안고 있었어요. 불길 속에서 절 보호하려고.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상담교사가 유나를 안았습니다. 됐어, 유나야. 안 보여줘도 돼. 교장이 혜린을 노려봤습니다. 강혜린,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 전부 명예훼손이야. 엄마 잃은 아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혜린은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혜린의 목소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폭위의 결론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에게 정학 2주 상담 치료 명령, 유나에게 접근 금지. 혜린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혜린 어떻게 됐대? 정학이래. 2주. 당연하지. 저런 또라이는.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혜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나였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언니,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체육관으로 와. 지금 모두 보는 앞에서 끝내자. 유나가 돌아섰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지?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혜린은 따라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체육관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혜린이랑 유나가 체육관에서 뭔가 한대. 100명이 넘는 학생이 모였습니다. 혜린과 유나가 체육관 중앙에 섰습니다.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린 언니, 아까 학폭위에서 다 말 못하셨죠? 여기서 하세요. 모두 앞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뭐래? 또 그 헛소리 하게 해준다고? 혜린은 망설였습니다. 덕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아. 혜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들 들어.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 전 서윤안의 집에 불이 났어. 난 옆집에 살았어. 불을 보고 달려갔어.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봤어. 유나가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 안에서 유나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근데 유나는 문을 안 열었어. 정적? 그리고 나한테 웃었어. 쉿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혜린 진짜 정신병원 가야 될 듯. 저게 말이 돼? 어린애가 문 잡고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짜라고. 제 팔에 흉터가 증거야. 제 엄마가 마지막에. 그만.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유나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보여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야, 강혜린, 적당히 해. 저 흉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진짜 쓰레기다. 혜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멸, 분노, 혐오, 모든 눈이 혜린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유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팔씨름으로 증명해요. 언니가 이기면 모두가 언니 말 들어줄 거예요. 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팔씨름? 지금 제가 지면.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다 인정할게요. 언니 말이 맞다고.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유나 대박. 저렇게까지? 혜린은 알았습니다. 이건 덫입니다. 유나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느꼈습니다. 가녀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믿을 수 없는 힘. 하지만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아. 두 사람이 책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리는 또 느꼈습니다. 이 손, 이 악력. 5년 전 문고리를 잡고 있던 그 손. 시작. 누군가 외쳤습니다. 해린이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이맥이 붉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나의 팔이 해린 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유나의 움직임은 단순한 괴력이 아니었습니다. 손목 각도를 고정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상대의 힘을 무력화하는 훈련된 기술이었습니다. 해린의 팔이 꺾여 내려갔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해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린의 팔이 바닥에 닿기 직전 유나가 해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기억나?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5년 전 내가 소리쳤잖아. 문 열어. 왜 안 열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쉿.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불타는 문 앞에서 봤던 그 미소. 그리고 난 문을 열지 않았어. 해린의 팔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쾅! 해린의 팔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니, 닿는 것을 넘어서 유나가 마지막까지 힘을 줬습니다. 뚝! 둔탁한 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해린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인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 해린이 팔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고통에 몸을 뒤틀었습니다. 체육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응급차 불러. 해린 팔. 유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무 세게 잡았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소영이 달려왔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유나가 소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 해린 언니가 너무 세게 눌러서 저도 모르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해린이 너무 세게 힘을 줘서 반작용으로 다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린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고통에 울부짖으면서도 해린은 외쳤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어. 제발 믿어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해린의 비명은 체육관의 소란 속에 묻혔습니다. 유나는 소영의 품에 안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어깨에 묻힌 유나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해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에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인대 파열, 완치까지 최소 2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해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무도.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진실을 안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믿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애가 무슨 헛소리야. 트라우마 때문에 헷갈리는 거겠지.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연기, 옆집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에 달려갔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유나와는 같은 반이었습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동네 아이였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리는 봤습니다. 유나가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유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유나야, 문 열어. 유나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하지만 유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아, 문 열어. 왜 안 열어? 유나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불길을 등지고 서서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쉿. 그 미소가 혜린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악몽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애가 충격받아서 헛것을 본 거야. 유나 저앤 엄마 잃고 불쌍하잖아. 괜히 건드리지 마. 그때부터 혜리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외로움. 혜리는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싸우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어차피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어차피 나쁜 년 취급받으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유나가 같은 학교로 전학 왔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혜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자신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학, 상담 치료, 학폭위 기록, 그리고 모두의 경멸. 문이 열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혜린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혜린아, 외할머니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니?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5년 전에. 그 얘기는 그만해. 외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알아. 그때 옆에서 불을 봤으니까. 무서웠겠지. 근데 혜린아, 그렇다고 그 애한테 이러면 안 되지. 혜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같은 반응입니다. 할머니 나가주세요. 혜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혜린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불길의 색깔과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혜린이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담임이 물었습니다. 정학 2주로 결정됐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번 팔씨름 사고로 추가 징계는 어렵습니다. 유나 학생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니까요. 상담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그 애 정말 착하네요. 자기가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혜린이 치료비는 학교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유나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혜린이 먼저 힘을 줘서 반작용으로 다친 거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혜린의 미래는 결정되었습니다. 문제 학생, 정신 이상자, 학폭 가해자, 그 꼬리표들이 혜린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혜린 정학 먹었대. 당연하지. 저런 또라이는. 유나 불쌍해. 괜히 엮여서. 근데 유나 대박이지 않아? 팔씨름에서 혜린 이겼대. 진짜? 저렇게 말라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훈련 같은 거 했나 봐. 의외로 힘센 애들 있잖아. 유나는 학교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진에게 맞서 친구를 지킨 용감한 소녀.
불쌍한 과거를 가졌지만 굴하지 않는 강한 아이. 소영은 유나의 옆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걱정 없어. 혜린 언니 정학이래. 유나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혜린 언니가 다친 건 마음이 안 좋아. 너무 착해, 유나야. 저 언니가 널 얼마나 괴롭혔는데. 소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차가운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인지. 방과 후 유나는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혜린 옆에 체크 표시가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이 그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5년.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유일하게 진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우기 위해. 끝났어, 혜린아.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넌 이제 미친 거짓말쟁이야.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 유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습니다. 5년 전 불타는 문 앞에서 보였던 그 눈빛과 같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유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엄마.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맞지? 아무도 모르게 됐어. 이제 아무도 진실 몰라. 유나의 손이 왼팔의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국.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불길이 번지는 방. 문 너머에서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왜 이래? 문 열어. 유나는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려 했어. 시설에 보내려 했어. 내가 이상하다고. 내가 무섭다고. 그 기억이 유나를 지배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나를 괴물이라고 불렀던 날. 시설 팸플릿을 숨겨두었던 서랍. 유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은 거야. 나를 버리려는 엄마를 막은 것뿐이야. 유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창밖에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 명만 남았어. 유나의 시선이 수첩에 적힌 또 다른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박소영. 아직 체크되지 않은 이름. 유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소영아, 내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나가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나의 미소만이 빛났습니다. 정학이 끝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혜리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외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팔의 깁스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내일이면 학교로 돌아가야 해. 모두의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경멸, 비웃음, 손가락질. 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 혜린아. 혜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 외할머니가 들여보내주셨어. 유나가 화해하러 왔다고 하니까. 유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 괴물과 단둘이. 뭐하러 왔어?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혜린 앞에 섰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유나가 혜린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혜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겁먹지 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5년이야, 혜린아. 5년 동안 기다렸어. 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유나가 웃었습니다. 내가 유일한 목격자였거든. 그날 밤 나를 본 건 너뿐이었어. 5년 동안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혜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학교로 전학 온 것도 널 위해서야. 널 완전히 끝내려고. 유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죽일까 했어. 혜린의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너무 쉽잖아. 넌 5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혼자서 진실을 떠들고 다녔잖아. 유나의 눈이 혜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너를 미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자. 내가 뭘 말해도 아무도 안 믿게 만들자. 그게 더 재밌잖아.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 엄마.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리려 했어. 괴물이라고 했어. 시설에 보내려고 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막은 거야. 나를 버리려는 사람을 막은 것뿐이야. 혜리는 알았습니다. 유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먼저 배신했다고. 너 진짜 미친 거야.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들 더 안 믿겠지. 혜린이 또 헛소리 한다고. 유나가 혜린의 귀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믿어. 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넌 평생 거짓말쟁이 미친년으로 기억될 거야.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 분노, 억울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제발 그만해. 혜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혜린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불쌍하다, 혜린아. 유나가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 그게 내 형벌이야. 평생. 문이 닫혔습니다. 혜린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혜린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혜린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혜린에게 쏠렸습니다. 야, 혜린 왔다. 무시해. 말 걸지 마. 미친년이랑 엮이면 손해야. 혜린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혜린의 자리 주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자리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혜린은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혜린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경 몇 미터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와 소영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혜린과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하지만 혜린은 봤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혜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유나와 소영이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뭐 할 거야? 소영이 물었습니다. 글쎄, 숙제나 해야지. 소영이는 나도 같이 하자. 소영이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나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수첩을, 거기에 적힌 이름들을, 강혜린 옆에 체크 표시, 그리고 박소영 옆에는 아직 체크가 없었습니다. 소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내 베프다.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도 소영이가 제일 좋아.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소영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유나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졌습니다. 두 소녀의 뒷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유나가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름들을 훑어봤습니다. 강혜린의 체크, 박소영은 아직. 유나가 펜을 들었습니다. 박소영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소영아.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참 착해. 그래서 쓸모가 있어. 유나가 웃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필요 없어지면 그때 또 만나자.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의 달이 유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유나의 눈이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차갑고 깊고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눈. 엄마, 잘 자.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불타는 문 앞에서 보였던 그 미소. 암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것이 왼손의 무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가장 선해 보이는 얼굴이 가장 완벽한 가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따뜻한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사람. 당신이 믿는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